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화살이 많은 여자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사주에 자오묘유 도화살이 있나요? 만약 이 도화살이 있다면 오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살은 자기 개발을 위한 잠재적 능력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기운이니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 선택을 하실 때 참조하시고, 아울러 이 도화살을 지닌 한 여자분이 살아온 이야기와 그 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위력과 움직임 등을 자세히 감지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시된 사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62세의 여자분입니다. 1인년 무신월 정해일 임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시지에 자수, 도화살이 놓여 있고 연간의 임수, 일지의 해수, 시간의 임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시지에 놓여 있는 자수뿐 아니라 임수, 해수, 임수 모두를 도화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도 도화살과 함께 성과 색을 의미하므로 한마디로 이 사주에는 도화살의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자오묘유 도화살은 도화꽃, 수물, 성, 색, 섹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오늘 강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도화살이란 무엇인가? 도화살, 자오묘유, 복숭아도 꽃화, 주빌살, 도화는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은 봄에 피시죠. 연록색의 새싹과 함께 부드럽게 부풀어 피어오른 핑크빛 작은 꽃. 귀엽고 예쁘게 생겨 그 아름다운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길을 사로잡게 만들고 사람들을 매료시키기도 합니다. 여성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예로부터 이 꽃에 불로장생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략에선 이 아름다운 꽃에 비유해 자오묘유 네 글자로 표현하며 그 해석을 좋은 의미로는 도화, 나쁜 의미로는 도화살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의미란 자오묘유가 길신에 놓여 있는 경우이고, 여기에 천을 귀인이 동주 함께하고 있으면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이 자오묘유가 흉신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해 그 쓰임새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글자 자오묘유 중 이 자수가 가장 강한 도화의 끼를 품고 있는데, 이는 성을 나타내는 수, 물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오하는 불, 묘목은 나무, 유금은 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에 자수, 도화와 함께 다른 수, 오행이 원국에 있으면 이 모두를 도화살로 보아 그만큼 매력의 영역이 크고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도화의 향기가 더욱 물씬 풍긴다는 것이죠. 이 사주에서처럼 지지에 자수, 도화가 놓여 있고 임수, 해수, 임수가 있는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도화살이 있는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매력적이면서 사교적이라 인기가 많으며 예술적 재능과 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철없는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는 순수한 내면이 있기 때문이죠. 여자 사주에서 신강 사주이면서 도화가 놓여 있으면서 관성이 신이고 식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대운이 좋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화의 길을 펼칠 수 있어 유명인이 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 또 화려함과 창조적인 일과 관련해 매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신약사주이면서 이 살이 중중하게 많으면 자칫 화류계로 빠져나가 굴곡진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전설적인 4대 명기인 기생, 이매창, 황진이, 논계, 장록수 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식과 예술적 재능을 갖추었고 문장과 서화 그리고 노래와 춤에 뛰어남을 보여준 여성들로 이들 모두는 도화살이 중종한 인물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교 문화가 강했던 보수적이고 폐쇄성이 강한 시대에 태어나 기생이란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기회가 뛰어나 당대를 놀라게 함은 물론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역사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라면 예술인, 연예인으로서의 폭발적인 명성과 인기를 누릴 만한 인물들일 텐데 말입니다. 여기서 현대에 이르러 사주에 도화살이 놓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진로를 보면 예술인, 연예인, 화가, 방송, 언론인, 성형외과 의사, 스튜어디스, 홍보, 타로, 디자인, 의류, 화장품, 패션계, 뷰티 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비스직, 마케팅 등과 최근에 이르러선 유튜버, 인스타, 틱톡 같은 SNS에서 활동하는 직업 등 여러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로 개방적이고 자기 홍보가 중요한 현대에서는 상당 부분 매력적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시한 사주팔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도화라 부르고 싶지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자수, 도화를 비롯해 수의, 기운이 많아 그리하지 못하니 못내 아쉬운 도화살을 품은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오행을 보면 작은 불로 태어나 불이 한 개, 이 불을 도와주는 나무가 연지의 이목 한 개, 토, 흙은 월간의 미토 한 개, 금, 쇠는
월제 신금 1개, 수, 물은 임수, 해수, 임자수 4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육친을 보면 연간 임수 정관, 연지 임목 정인, 월간 무토 상관, 월지 신금 정제, 일지 해수 정관, 시간 임수 정관, 시지 자수 편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강약을 구분해 용신을 잡아 보겠습니다. 초가을 작은 불로 태어나 정관격을 갖추었습니다. 정화일주가 연관에 임수가 있고 월제 신금이 일지 그리고 시주의 임자수를 금생수에 수기가 태형에 일관 정화가 마치 등촉지화에 놓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과 같은 등불 또는 촛불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지에 임목이 있어 이 나무의 도움을 받아 이 정화가 빛을 발하고 있으니 이 임목을 용신으로 하고 인중 암장에 있는 병화를 기신으로 삼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인 K여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쉬움없는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흰 살결에 수려한 외모를 지녀 많은 남성들로부터도 주목을 받았음은 물론 한때는 연예계와 스튜어디스의 꿈을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는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스튜어디스는 공황장애가 있어 이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근무하던 중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이 남자와 3년 동안의 열애를 거친 다음 양가의 뜨거운 축복 속에 그녀의 나이 28세에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 딸 아이 하나를 두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그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남편이 해외 출장 중 사고사로 갑자기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한동안 청천벽력 같은 세월을 딸과 함께 보내다가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그와 함께 제법 규모를 갖춘 레스토랑을 개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티끌만큼의 경험도 없는 K 여사였기에 하루하루의 일과가 너무 힘겨웠고 무엇보다 많은 남성들로부터 그녀에게 다가오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감은 정말이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결국은 3년 만에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 여사에 대한 그 이후에 지나온 여생에 대해서는 다음 사주 원국의 심층 분석과 배운 해석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 여사의 사주를 자세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초가을 때늦은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어 사주팔자가 온통 비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각 오행과 육친의 상태를 보면 인성인 연지에 놓여있는 임목은 물이 많아 나무가 떠내려간다는 수다, 목부 되었고 비겁인
화, 불은 물이 많아 불이 꺼진다는 수다, 화멸이 되고 있는 형상이며, 식상인 월간에 놓여있는 무토, 흙은 물이 많아 흙이 떠내려간다는 수다토류 되고 있으나, 다행히 인목, 신금, 해수암장에 무토가 있어 이 거센 물기를 막아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재성인 신금은 물이 많아 쇠가 가라앉는다는 수다, 금신이 되어 자신의 노력으로 커다란 부를 쌓기는 힘들겠으며, 관성인 수는 관살 혼잡되어 이성으로 인한 구소수가 따르며 평생 해로할 수 있는 정해진 남편이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때는 고독이라는 병으로 가슴앓이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아주 다행인 것은 대운이 화, 기신, 목, 용신, 운기로 흘러주어 돈 걱정은 없이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만은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여식이 효녀여 시집을 잘 가 어머니를 하늘같이 모시게 하고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주가 관살 혼잡, 너무 신약하고 재성이 물에 모두 휩쓸려 내려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위험 요소를 지녔으니 남자와의 협업은 물론 돈거래나 자신의 사업을 크게 하려 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운을 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43세 계수대운에 한 남자로 인해 의리업을 하게 되어 그 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53세 인수대운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한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후 지금은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K 여사의 사주를 검증해 본 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자칫 못된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주 다행이요, 재혼하지 않음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재혼을 하면 10중 8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마저 잃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운이 좋아 천운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한 그동안의 경험적 확신에 의하면 여성인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50세 이후엔 가능한 재혼은 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온통 남자 쪽 격식에 묶여 꼼짝달싹도 못해 생활면에서 여자가 불리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공간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도화의 길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사 내 사주에 도화살이 강하게 놓여 있더라도 이성과의 관계에서 심하게 부정적일 때만 각별히 주의하시고 내 지성적인 역량으로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시면 나쁜 쪽 도화의 기운이 소멸되고 좋은 쪽 도화의 기운이 생성되어 한층 자신이 업그레이드 될 뿐 아니라 실행력 또한 빠르게 진행되니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자신의 매력을 10분 발휘해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같이 도화살이 있는 여성이 성공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신년 새해를 맞이해 오는 3월 15일까지 전화 상담료를 3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